배경자와 내면 소통. 경험자와 배경자. 내가 의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이나 행동은 나 자신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아니다. 나는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 주어로서의 나는 자의식 표면에 떠오른 나 자신일 뿐이다. 내 의식에 떠오르지 않는 또 다른 나는 의식 저 뒤편에 혹은 저 아래에 어딘가 숨어 있다. 지금 오늘 손을 들어서 당신의 왼쪽 가슴이 되어봐라.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세상 다른 누구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나는 내 심장을 뛰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너의 심장을 뛰게 해야 하겠다고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심장박동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나 느낌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심장뿐만 아니라 당신 몸의 여러 기관이나 세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물론 감정의울까지도 모두 당신 자신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조차 없다. 이처럼 나의 자의식은 나라는 실체에 있어서 지극히 일부분과 관련될 뿐이다. 우리는 자의식이 나라는 모든 실체를 다 가늘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 내 의식에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나는 잠재의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잠재의식은 우리 자신이 하는 생각과 행동에 수시로 영향을 미치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이름과 직업의 연관성이다.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유난히 변호사가 많고 데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유난히 치과의사가 많다. 이를 학자들은 이름 유사성 효과로 부른다. 직업뿐 아니라 이름 유사성 효과는 결혼 상대나 이사갈 곳을 고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업, 배우자, 거주하는 도시나 동네를 정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과 비슷한 곳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진 것이다. 그러니 아이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 한미적인 이성의 소유자라면 물론 내 이름이 데니스이니 덴티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의식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잠재의식에서는 어려서부터 계속 불려온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직업이나 이성에 왠지 끌리게 된다. 잠재의식에서 나는 데니스라는 자연스럽게 고정되고 이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한다. 그렇게 반응하는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자의식 또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나이다. 나는 내 의식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아이다. 배고픔을 느끼고 밥을 먹고 피곤함을 느끼고 잠을 자는 나. 우리는 어떤 행위에 몰입하거나 세상 일에 마음을 쓰고 있을 때 그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느낄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밥을 먹을 것이고 나는 특정한 곳에 언제까지 가야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할 것이고 나는 이러저러한 일을 처리할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움직인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존재이며 느끼고 반응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의식에 드러난 나가 곧 자아인데 자아는 기억의 덩어리고 따라서 이야기의 덩어리다. 자아를 이루는 모든 기억은 이야기 형태로 저장이 된다. 내가 무언가 의도를 갖고 행동할 때 그러한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실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이다. 이 나는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나라는 실체로 드러난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는 드러나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나 혹은 앞에 있는 나의 뒤에는 항상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또 다른 나가 있다. 이 또 다른 나는 일상적인 경험을 하는 나, 경험의 자아, 피규어 셀프를 언제나 뒤에서 지켜본다. 이렇게 드러나는 나의 뒤에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배경으로 존재하는 좀 더 근본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를 배경자아라고 한다. 이처럼 내 의식과 다른 사람과 세상 앞에 나서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경험하는 나가 곧 앞에 있는 나이고 경험하는 나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나가 바로 뒤에 있는 나이고 지켜보는 나이다. 배경자 알아차리기. 우리는 배경자의 존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으나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거나 인지할 수는 없다. 배경자는 인식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식 대상이 아니기에 의식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 은혜의 세계에서 나는 자의식을 지칭하지만 실제로 나는 자의식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존재다. 자의식 밖에 있으면서도 자의식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배경자아다. 나의 뒤에 있는 나인 배경자아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경자아를 잊은 채 살아간다. 외부 세계의 여러 감각 정보와 행위에 집중하느라고 경험자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배경자아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에 우리가 진정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순간이다. 언제든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는 경험자의 바쁜 움직임 뒤에 조용히 존재하는 배경자를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자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경험자의 습관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경험자가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수동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건강한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배경자를 발견해보자. 사실 배경자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발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지금 당신은 이 글을 읽고 있다. 독서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저자인 내가 하는 이야기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저 책을 읽는 정의와 따라서 경험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잠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뒤에 책을 계속 읽어가되 지금 내가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도 집중해보자. 지금 이 순간 책을 읽으면서 바로 여기 이 문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 문장을 읽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 이때 당신은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자각이 곧 알아차림이다. 이 알아차림의 순간 당신에게 책 읽기를 하는 자아와 책 읽기를 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자아는 두 자아가 존재한다. 이 알아차리는 나가 배경자아다. 알아차리면 나는 어떤 행위나 경험을 하는 자아가 아니다. 오히려 항상 여기에 존재하면서 지속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나는 나를 그저 바라보는 자아다. 배경자와 경험자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나의 마음 권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내면 소통의 출발점이자 마음 권력 훈련의 첫걸음이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정서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일종의 환상이자 몽상이고 거품이자 허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이나 분노는 즉시 사라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이 하나의 견고한 실체로서의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견고한 실체가 아니다. 스쳐지는 이유는 봄바람 같은 존재이고 물거품이나 이슬방울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며 게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이런 변치 않는 실체로서의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깨달음에서 깊은 평정심을 얻게 된다. 그래야 변도체는 차분해지고 전전도 비질은 활성화된다. 그래야 깊이 있는 내면 소통이 가능해지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그래야 마음 근력이 강화된다. 마음 근력이 강화된다. 배경자와 진정한 나, 배경자와 경험자의 관계는 영화관의 스크린과 그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에 비유할 수 있다. 배경자는 스크린과도 같다. 스크린은 항상 거기에 있음에 그 자체는 어떤 이미지도 색깔도 모형도 없다. 그렇기에 영상기를 통해서 쏟아 들어오는 다양한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 스크린에 비치는 영화 내용이 바로 경험자다. 스크린 위에 시각과 나타나는 영상은 우리 의식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경험이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스크린을 바라보면서도 영화에 집중하느라고 스크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크린이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알아차릴 수가 있다. 배경자와 경험자의 관계는 바다와 파도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바다는 항상 변함없이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 시각이 변하는 것은 바다의 표면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파도다. 파도가 일렁일 때 우리는 그 파도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 파도와 저 파도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적인 파도는 곧 사라지고 만다. 파도와 바다는 서로 구분되지만 그런 구분은 일시적인 것일 뿐 근본적인 구분은 아니다. 파도와 바다는 실상은 동일한 존재다.
파도가 일렁이는 것은 바다의 서면에서뿐 아니라 서면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고요하게 존재한다. 깊은 바다 속에는 고요함과 평화가 존재한다. 마치 스크린 자체는 아무런 영상도 없는 것처럼 배경자는 그 자체로서 평화롭고 고요한 존재다. 배경자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때로 신의 목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또 누군가의 마음속 저 깊은 곳 어디서인가 울려오는 내면의 소리며 혹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는 시선으로만 느껴지는 존재이기에 또 내가 너의 마음 작용과 감정을 지켜본다고 할 때 그 지켜보는 주체가 바로 배경자다. 호흡을 가다듬고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이 흘러가는 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조용히 지켜볼 때 우리는 내 뒤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 내각에서 외부 사물이나 사건보다도 자기 자신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 한다. 10장에서 보겠지만은 이것이 망글리에 훈련한 중요한 요소다. 진정한 나는 자의식이 대변해 어딘가의 배경으로 존재하는 배경자임을 통찰력 있게 노래하는 시간이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후안 라몬 히메네스가 쓴 나는 내가 아니다. 유노 세소노 유라는 때로 내가 올 수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을 했다. 글쎄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야기의 힘, 나라는 실체가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이라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때 있다는 근거가 된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변화의 대상이 되는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아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지닌 자아다. 변화의 대상이 되는 자아는 기존의 습관의 지위를 받는 자아다. 이 습관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증형화된 자아에 관한 스토리텔링 그 자체다. 별 생각 없이 관성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고정관념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아다. 이러한 기존의 자아를 바꾸고자 하는 자아는 변화의 의지를 지닌 자아다.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시도하는 자아다. 기존의 나에게 비해서 변화를 선언하는 새로운 나다. 습관적인 셀프 토크를 폐기하고 새로운 셀프 토크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나다. 이러한 근본적인 자아 변환이 가능하다면 변화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아는 이야기 덩어리다. 자아는 일화기역의 집중물이다. 내가 내면 소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자아가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자아는 내가 나에게 한 이야기의 집중물이다. 그러기에 내면 소통을 통해서 즉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경험에 대해서 소통한다기보다도 소통을 통해 경험을 재구성한다. 의식은 경험을 매 순간 쉬지 않고 편집하고 재구성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모든 기억은 이러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이 모여서 자아를 만들어낸다. 자아는 기억된 이야기 덩어리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자아가 달라진다. 나 자신이라는 실체는 생물학적으로도 결정만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속한 사회나 문화나 조직이나 가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의식은 여러 종류의 요인들을 엮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므로써 나를 생산해낸다. 이런 의미 부여와 이야기 과정이 곧 내면의 소통이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습관적이고 자동화된 이야기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다. 새로운 내면 소통 방식을 체득하고 습관화한다는 뜻이다. 나와의 소통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면 나는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 자신은 내 기억의 덩어리고 그 기억은 일화 기억의 집중물이다. 그리고 일화 기억의 본질은 경험에 관한 내 스토리텔링 그 자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야기를 바꿔서 저장할 수 있는 것만을 내가 한 경험으로 기억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이루는 모든 경험과 기억의 본질은 이야기다. 그러기에 내가 나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방식과 내용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나에게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나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지닌다. 만약에 내가 진심으로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결코 거짓말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고통점은 참아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고통을 극복해내게 된다.
나는 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 약은 새로 개발된 진통제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식염수나 밀가루를 먹어도 강력한 진통제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너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진심으로 말한다면 실제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이것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것은 내 능력이 밖의 일이 되고 만다. 스스로 나는 나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진정으로 말하면 실제로 온몸에 힘이 빠진다. 이처럼 내가 너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진심으로 선언하는 것에는 절대적이고도 즉각적인 힘이 있다.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싶은 사람은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나는 내가 나에게 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 말은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만다. 더욱 반복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면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할까? 그렇지는 않다. 핵심가치에 대한 단계적인 내면 소통을 하는 간접적인 방법인 자기가치 확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가 나와 소통하는 그 내는 이야기의 힘은 이미 다양한 개념적인 틀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기가치 확인인데 이는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는 것에 관한 효과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모순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저항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내면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꿔나가게 된다. 나아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자기가치 확인 연구에서 보통 다양한 영역과 관련해서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한 짧은 글을 쓰게 한다. 예컨대 개인의 행복, 건강, 가족, 커리어, 문화, 예술, 인간관계, 학문이나 지식, 주거, 종교나 도덕성,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 등에 관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적게 한다. 그리고 나서 그런 가치가 자신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남을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강력한 내면 소통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프리 코헨은 자기가치 확인의 세일을 쓰기를 통해 흑인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지표와 학업 성취도 유의미하게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런 효과가 2년 이상 지속됨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셀프 토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자기가치 확인은 사회적인 권력 훈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자기 조절력이 향상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줄여주고 편적인 자기 지평이나 또 자기 학대도 완화해준다. 자기가치 확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가령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누군가의 복수하려고 내심 벼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로써 내 존재의 일부는 누군가의 적으로 규정이 된다. 그런 나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바꿔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나 자신이다. 진심을 내어서 평정심을 찾고 누군가를 용서하면 책임지심과 자유로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누군가의 적으로 규정되었던 존재가 사라지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가치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확실히 달라진다. 이것이 내면 소통의 힘이다. 나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나는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존재다. 나의 의지를 끊임없이 소통하는 존재다. 나의 생각, 의도, 의지, 계획, 마음 등등은 모두 다양한 종류의 내면 소통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마음 근력 훈련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내면 소통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하는 일에 각각 어떤 또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저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이 결정이 된다.